서울 나들이를 하러 밖으로 나왔습니다. 서울에 숨어 있는 명소들, 좋은 곳들을 소개해 드리려고 나왔는데요. 이번 2부에서 처음 떠나볼 서울의 명소는 바로 서울의 심장, 청계천입니다. 종로구와 중구의 경계에 흐르는 10.84km의 하천인 청계천은 2003년부터 2005년까지 복원 사업을 통해 하천이 복원됐는데요. 현재는 시민들의 산책로, 문화행사, 예술공간 등으로 활용되며 서울 시민들의 일상과 문화가 흐르는 공간으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사실 청계천은 명당 자리를 관통해서 흐르는 명당수로 불리기도 하는데요. 문광 스님과 함께 그 이유를 알아보죠. 여기는 청계천이 시작되는 모전교 앞에 와 있습니다. 청계천은 조선시대 때 서울의 중심 명당수로서 서울이 사대문 안에 있는 도성이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서울은 그때의 한양은 이 청계천을 중심으로 생활을 했었습니다. 근데 이 청계천이 육가 칠가로 여러분 알고 있다시피 생활 폐수가 많이 흐르고 해서 한때 복개에 대해서 덮었던 적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여기에 이 명당수인 청계천 물이 흐르는 것이 좋기 때문에 다시 이렇게 복원이 되었지요. 이제 우리 한국의 수도 서울은 청계천을 중심으로 하는 그러한 도시가 아니라 서울이 넓어져서 한강을 중심으로 하는 그런 세계적으로 큰 도시가 되었습니다. 한 가지 아쉬운 것은 이 청계천을 저 세검정에서부터 쭉 흘러내려오는 물을 밑으로라도 다 복원을 해서 흐르게 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싶습니다. 지금은 한강물을 끌어들여서 다시 이렇게 복원하게 되었는데요. 빨리 이제 복원을 해야 되는 그런 문제 때문에 이렇게 됐지만 그래도 이렇게 청계천이 복원이 돼서 아름다운 수도 서울의 옛 모습을 우리가 다시 만끽할 수 있다는 점, 여러분들도 저녁 시간이나 낮에 한번 오셔서 이 청계천을 통해서 옛 수도 서울의 고치를 만끽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청계천의 낮과 밤은 서로 다른 매력을 뽐내는데요. 형형색색 수천 개의 불빛들이 청계천을 환하게 물들이며 밤을 화려하게 수놓습니다. 청계천에서 사랑하는 사람과 아름다운 추억을 남겨보시길 바라봅니다. 다음 가볼 명소는 서울 종로구 대학로에 위치한 마로니에 공원입니다. 마로니에 공원은 대학가와 인접해 있어 문화와 예술의 중심지로 알려져 있는데요. 다양한 공연과 행사가 열리는 낭만 가득한 젊음의 거리엔 어떤 이야기가 숨겨져 있을까요? 예, 여기는 우리 흔히 대학로라고 얘기하는 서울 해화역 부근의 마로니에 공원입니다. 원래 여기는 원래 서울대학교 자리였습니다. 근데 그 이후에 관악산 지금 서울대 자리로 옮겼는데요. 여기에 서울대학교가 있기 이전에는 여기가 1920년대부터 일제시대 때 경성제국대학교 자리였습니다. 그래서 일본인들이 여기를 경성제국대학으로 한 것은 우리나라를 위해서 이렇게 좋은 자리를 잡은 것이 아니고 자기네들의 귀족들이 모두 이주를 해서 대학교를 다니는데 좋은 자리를 잡기 위해서 이렇게 잡았다고 얘기를 합니다. 여기 보시면 여기 이 지역은 마로니에 공원 이 지역은 여기가 서울대 문과대학 터고요. 그다음에 저쪽 지역에 보시면 지금 방송통신대학교라고 있는데 거기가
서울대 법대 자리고 길 건너가 지금 서울대 병원이 있는 데가 서울대 의대고 이렇습니다. 여기 유적이 남아 있는데 한번 보시겠습니까? 마로니에 공원에서는 여전히 서울대 예터의 흔적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지금 여기 서울대학교 유지 기념비라고 돼 있는데요. 우리가 서 있는 이쪽 마로니에 공원이 아마 이쪽인 것 같고요. 여기에 이렇게 돼 있는 건물이 저쪽에 있는 저 건물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쪽이 문과대학이면 여기가 지금 서울대 법과대학 방송통신대학교 자리죠. 그래서 예전에 서울대학교를 1975년에 이제 관악구 관악산 밑으로 이전하기 전에 다녔던 분들은 굉장히 추억이 많고 이쪽이 굉장히 좋았다고 그렇게 추억을 합니다. 아마 방송통신대학교가 우리나라의 사이버대학교 온라인을 겸한 어떤 대학의 시초 같은 곳인데요. 여기가 지금까지도 운영이 잘 되고 있는 이유는 아마 터가 좋아서 그런 거 아닌가 이런 생각도 좀 해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쪽은 아직까지도 대학로라 그래서 많은 대학생들이 여기에 오고 있고 젊은이들의 어떤 이 고장 같은 그런 곳이고 연극이라든지 예술인들, 문화인들이 이곳에서 젊음을 발산하고 신인이었을 때 여기서 연극을 해서 이제 중견 배우가 되는 어떤 과정이 있었던 여기에 문화예술인들의 고향 같은 곳으로 옛 청년들, 젊은 대학생들의 기운이 아직도 여전히 남아 있는 곳으로 지금 남아 있습니다. 그리고 마로니에 공원에 가면 우리가 꼭 알아야 할 역사적 인물이 있는데요. 여기는 김상옥 열사의 상입니다. 마로니에 공원에 오시면 이 김상옥 열사를 한번 꼭 만나고 가시기 바랍니다. 우리 김상옥 열사는 30대의 젊은 나이로 일제에 맞서 가지고 종로 경찰서에 폭탄을 투하하고 이 쌍권총으로 유명했다 그래요. 영화 암살에 보면 하정우 배우가 나오는 이 경성 피스톨이라고 하는 그런 이름으로 등장했던 바로 그 실존 인물이 이 김상옥 열사신데요. 의열단 출신으로 정말 엄청난 이 애국지사이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분들을 다 기억을 못하고 살고 있습니다. 앞으로 지금 이 상황을 알게 되신 모든 분들은 대학로 마로니에 공원에 오시면 김상옥 열사를 한번 다시 마음에 다시 품고 이런 우리의 선조가 계셔서 우리가 지금 이렇게 대한민국에서 아주 자유롭게 잘 살고 있다 이런 생각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마로니에 공원에 가신다면 잠시나마 김상옥 열사의 숭고한 정신을 기려보시는 건 어떨까요? 다음 서울의 명소는 종로구 낙산길에 위치한 낙산공원입니다. 서울 한양도성과 푸른 숲이 어우러져 아름다운 정취를 느낄 수 있는 곳으로 서울 시민들의 휴식처로 사랑받는 곳인데요. 서울의 상징적인 명소인 낙산공원엔 어떤 이야기가 숨겨져 있을까요? 여기는 이제 낙산공원 성곽길입니다. 여기 이제 요 바깥이 도성 밖이고 여기는 이제 이 성곽 넘어가지고 도성 안인데 저기 있는 돌들 보면은 까만색 돌들 정으로 이렇게 찍어 놓은 돌들이 전부 옛날에 조선시대 때 초기부터 중후기까지 이제 복원하면서 쭉 있었던 돌들이고 저 위에 있는 돌들 쌓아놓은 성곽은 현대에 복원한 건데 돌들 색깔만 봐도 시대를 알 수 있겠죠. 그리고 지금 이런 데 보시면은 여기도 복원했지만 우리가 이제 풍수에서도 얘기했지만 강물도 이렇게 굽이치는 게 곡수가 좋고 직수는 안 좋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여기도 다 복원을 이렇게 완전히 직선으로 하면은 건조하고 몸이 건조하고 딱딱해 보이는데 이런 직선이 있지만 일부러 곡선의 미를 보이기 위해서 이렇게 복원을 해 놓은 거죠.
그래서 여기 보시면 우리 한국의 역사가 이 성곽만 해도 돌들만 해도 이게 다 볼 수 있는 정도가 다 되기 때문에 이러한 전 세계적인 유산을 우리가 잘 보존하고 이런 성곽길에서 산책하고 우리의 역사를 만끽하고 이 땅을 우리가 어떻게 지켜서 여기까지 왔는지, 이 서울 한양을 지키기 위한 이 성곽이니까 지키기 위한 어떤 군사 시설인 거죠. 그래서 요 안들을 이렇게 다니면서 역사를 한번 만끽하는 것도 좋다고 생각이 듭니다. 이렇게 이 완전히 직선보다는 이렇게 곡선이 그래도 좋잖아요. 그렇게 일부러 이렇게 만들었어요. 한양 도성의 일부인 낙산은 궁궐과 서울을 보호하는 중요한 위치에 있는데요. 서울의 북쪽에 위치해 있어 인왕산과 함께 한양의 지리적 균형을 맞추는 데 중요한 역할을 했습니다. 예, 여기는 서울 한양 도성 안에 있는 낙산입니다. 서울의 자청룡이라고 하는 곳이고, 말하자면 그 왕실의 동궁 마다들 자리에 해당하는 곳인데, 여기는 125m밖에 되지 않습니다. 낙산 정상이고요. 해와의 마로니에 공원에서 저녁을 먹고 이쪽으로 쭉 걸어서 올라올 수 있을 만큼 아주 여기는 일몰 명소입니다. 여기서 이제 서쪽을 보기 때문에 이게 봄이 되면 벚꽃과 개나리가 아주 지천에 이렇게 쫙 피는 아주 멋진 곳인데요. 희한하게도 여기 125m로 높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일망무제로 사방이 다 터져 있어요. 역시 조선의 동궁 자리는 역시 그래도 위력이 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여기에서 보면 서울의 주변에 있는 모든 유명한 산들이 다 있는데요. 쭉 서울을 둘러싸고 있는 대부분의 산들이 날씨가 좋을 때는 다 환하게 보이고 여기만 우뚝 높은 것처럼 보이는데 실제로 높이는 그리 높지 않다는 거죠. 여기가 낙산인 이유는 그 낙자가 낙타 낙자입니다. 멀리서 보면은 이렇게 낙타 등처럼 봉우리가 있다 해서 낙타라는 뜻으로 낙산이라 하기도 하고, 왕실의 우유를 제공했다 그래서 타락산이다, 그런 뜻으로도 두 가지 의미가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여기는 조선시대 때도 이 주변에 아주 많은 선비들이 살았고 굉장히 상징적인 곳이고, 요 밑에 흥인지문이라고 하는 동대문에서 성곽이 이렇게 조선 성곽이 이렇게 쭉 이어지는데 그 지하철에서 내려서 이렇게 걸어서 이렇게 올라와서 이 해넘이를 보는 많은 그런 시민들이 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날씨 좋을 때 봄 가을로 이 저녁에 밤에 이쪽을 올라오시면 수많은 젊은 커플들이 여기 와서 사진 찍고 이렇게 하는 모습을 볼 수 있는데요. 장관입니다. 그래서 한번 여러분 오셔가지고 이 조그마한 낙산 같지만 여기도 엄청난 바위산입니다. 그래서 한국인이 가지고 있는, 화강암이 가지고 있는 엄청난 기운, 그 기운이 산이 비록 높지 않은 것 같아도 한국인의 강인한 기질, 그리고 우리의 끈기, 은근한 어떤 그런 힘들, 그런 것들이 이 산에 다 담겨 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곳입니다. 한번 날씨 좋을 때 오시면 너무나 좋은 전망대가 이렇게 여러분 가까이 있다는 것을 아실 수 있을 겁니다. 서울에 이런 좋은 곳이 있었나? 이렇게 뷰가 좋은 이런 산이 우리 가까이 있었나? 아마 모르고 사셨을 텐데요. 한번 오시면 좋겠습니다. 한양도성 성곽길을 따라 펼쳐진 아름다운 전망과 역사적 가치를 함께 느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은 서울 종로구 북촌에 위치한 정독도서관으로 함께 가보시죠. (1977년 1월) 옛 경기고등학교 자리에 개관한 유서 깊은 서울의 시립공공도서관인데요. 서울 시민의 삶과 문화가 어우러진 복합 문화 공간으로 많은 사랑을 받고 있는 곳입니다. 예, 여기는 정독도서관입니다. 예전에 경기고등학교 자리였는데요. 여기 출신이 아주 대단했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이전에 일제시대 때는 여기가 바로 경기고보 자리였습니다. 일제가 한국 땅들을 아주 연구를 해서 이 좋은 땅에 경기고보를
세우고 자기들의 자식들을 여기를 이주시켜서 공부를 시키려고 했던 그런 야심이 있었던 장소입니다. 이곳은 대명당입니다. 원래 조선시대 때 세종대왕 때 이 경복궁 자리를 이쪽으로 이전하자는 말까지 있었습니다. 그런데 세종대왕께서 아버지 이 태종이 경복궁 사업을 다 완성했기 때문에 차마 아버지의 위협을 바꿀 수 없다 하여 옮기지 아니했는데요. 나중에 일제가 여기를 경기고보로 만들었던 것이죠. 여기는 종로구의 화동입니다. 서울의 꽃이라는 뜻이죠. 꽃 핵심이라는 뜻이고 여기에서 이 근처에 김옥균 선생의 집터도 있었고 그다음에 여기에서 많은 인재들이 배출이 되었던 곳입니다. 현재는 이 정독도서관으로 활용돼서 많은 분들이 와서 공부를 하고 있는데요. 이 근처에 오시게 되면 여러분 한번 오셔가지고 이 좋은 이 터의 기운을 한번 받고 가시면 좋겠습니다. 여기서 보시면 인왕산이 잘 보여서 인왕제색도 비석도 있고 북악산도 보이고 흔히 말해서 가회동이 터가 좋다 이런 말은 다 이 경기고보 지금 경기고등학교 정독도서관의 기운이 글로 흘러가서 그런 말을 하게 된 것입니다. 여기도 시간 나실 때 한번 오셔가지고 벤치에 앉으셔서 좀 독서를 하시든지 이렇게 오셔서 공부도 좀 하셔도 좋고 그러는 아주 좋은 서울의 길지 중에 숨은 길지입니다. 정독도서관터는 예로부터 학문의 기운이 넘쳐나 조선의 내로라 하는 학자들이 많이 살았다고 하는데요. 그래서인지 정독도서관에서 공부를 하거나 소원을 빌면 시험에 합격하거나 학문적 성취를 이룬다는 소문이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도 마음속 간절한 소망이 있다면 정독도서관에 들러보시는 건 어떨까요? 다음 서울의 명소는 서울이 한눈에 보이는 북악 팔각정입니다. 해발 342m 북악산 위에 한국의 전통미를 살린 한옥형 정자로 서울 도심 속 명소인데요. 북악 팔각정에서는 북한산 비봉과 문수봉이 이어지는 산세가 장관을 이루고 다른 한쪽에선 남산을 바라보고 앉은 서울시의 아름다운 경관을 감상할 수 있습니다. 예, 여기는 서울의 청와대 경복궁 뒷산인 북악산입니다. 북악 스카이웨이로 쭉 올라오시다 보면은 북악 팔각정이라고 하는 정자가 있는데요. 거기서 보여지는 이 전경이 서울의 앞뒤의 모든 모습을 볼 수 있는 곳입니다. 여러분 보시는 바로 저 봉우리가 북한산 보현봉이고요. 그 옆에 있는 봉우리가 형제봉입니다. 이곳 북악산 이제 그 서울의 한양의 경복궁의 주산이 되는 이 북악산은 바로 저 보현봉에서 형제봉을 거쳐가지고 이쪽으로 넘어와서 북악산이 된 겁니다. 그래서 여기는 서울의 가장 많은 봉우리 가운데 중심 라인이 되는 것이고요. 그래서 서울 이제 그 조선의 이 수도는 바로 북한산 보현봉 라인에서 중심이 잡혀 있었던 것입니다. 옆에서 보현봉에서 옆으로 가면 승가봉이 있고요. 승가봉 옆에 네모나게 우뚝 솟은 그 바위가 사모바위입니다. 그 사모바위 아래로 쭉 내려오면 바로 유명한 비구니 스님 선원인 승가사가 있고요. 승가사 대웅전 위로 바로 사모바위가 이렇게 딱 바위를 자리를 잡고 있습니다. 여러분 북한산 승가사는 굉장한 명당입니다. 여러분 한번 시간 되시면 이북 오도청 쪽에서 승가사 차가 있으니까 거기서 타고 쭉 올라가시면 승가사까지 올라가실 수 있습니다. 승가사에서 사모바위까지는 등산을 조금 하시면 조금 젊으신 분들은 다 등산을 할 수 있어서 가실 수 있고요. 바로 승가사 있는 위에 사모바위에서 조금 가면 우뚝 솟은 봉우리가 하나 있는데 그게 바로 비봉입니다. 비봉은 진흥왕 순수비가 있었다 해서 비봉이고요. 현재 우리나라 국보 제3호로 지정돼 있죠. 추사 김정희 선생이 저기 비봉에 올라가서 실제로 탁본을 해서 거기가 북한산 진흥왕 순수비였다라고 하는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지금도 똑같은 크기의
순수비가 세워져 있고 진품은 국립중앙박물관에 보관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옆에 가면 이제 향로봉이 있고요. 향로봉 옆에 쭉 지나가다 보면 이제 이 쪽두리봉이 있습니다. 여인들이 쓰는 쪽두리처럼 똑같이 그렇게 생겨서 그렇게 쪽두리봉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이 안쪽에 산맥으로 쭉 둘러싸인 이 봉우리 안쪽에 있는 곳이 바로 평창동입니다. 평창동은 그래서 예전부터 산으로 빽 둘러 있어 가지고 터가 좋죠. 그래서 보통 이 산의 기운이 세기 때문에 예술인들, 문화 예술인들 이런 분들이 많이 사시는 곳으로 유명합니다. 뭐 예를 들면은 이어령 같은 선생님, 작고하신 이어령 선생님이 저기 사셨고, 배우 윤여정 배우라든지 뭐 이런 분들이 여기서 많이 사시는 곳으로 알고 있습니다. 산에 삥 둘러 있으니 여러분들 아시겠죠? 이게 우리가 전통적으로 얘기하는 산이 이렇게 감아서 자청용 우백호가 되어주는 터가 되고요. 저쪽으로 쭉 보시면 이 북악정에서 보시면은요, 날씨가 좋은 날엔 북한의 개성까지 보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미세먼지가 좀 껴서 조금 안 보이는 면이 있으나 여기에 올라가면 바로 개성까지 보입니다. 높은 산이 없다는 얘기겠죠. 막히는 산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한 번씩 가끔 가다가 이 북악 스카이웨이 오셔가지고 우리나라의 서울이 얼마나 위대한 도시인지, 그리고 수도 옆에 이렇게 큰 멋진 산들이 이게 즐비하게 있다라고 하는 이 엄청난 사실을 발견하시고, 저렇게 바위로 된 화강암을 보시면서 한국인의 기상과 호연지기가 어디에서 나왔는지 한번 보시면 좋겠습니다. 여기도 엄청난 뷰 맛집이라고 할 수 있지 않겠어요? 많이 오셔가지고 여기를 한 번씩 들렀다 가시면 좋겠습니다. 서울 하늘과 맞닿은 북악 팔각정에서 서울의 경관을 감상하며 작은 여유를 가져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 가볼 서울의 명소는 안암동에 위치한 개운사입니다. 한국불교 개혁의 근원지이고 현재는 김포에 위치하고 있지만 불교 교육의 근본 도량인 중앙승가대학이 있던 곳인데요. 20세기 초 개운사는 한국 불교 교육과 진보적인 불교 운동을 주도한 곳으로도 알려져 있죠. 1981년부터는 중앙승가대학이 이곳을 교육 도량으로 사용했습니다. 개운사는 역사적 가치가 높은 유적지로 다양한 문화재와 함께 서울의 대표적인 사찰 중 하나입니다. 개운사의 대웅전은 1880년에 중건되었으며 당시 조선의 명장인 벽송 스님에 의해 재건되어 불교 문화재로서 큰 가치를 지니고 있습니다. 문광 스님도 고요한 분위기 속 개운사의 좋은 길을 받으며 참선하는 시간을 가져보는데요. 사실 이곳도 사람들이 잘 모르는 서울의 명당 중 하나라고 합니다. 개운사엔 어떤 이야기가 숨겨져 있을까요? 개운사는 산과 평지가 적절히 어우러져 자연적인 기운이 좋다고 평가되고 있는데요. 뿐만 아니라 1779년 정조의 후궁 원빈 홍씨 묘소가 근처에 들어서면서 사람들의 방문이 많아져 명당으로 자리 잡게 되었습니다. 이런 이유들로 인해 개운사는 오랜 세월 명당으로 여겨지고 있습니다. 여기는 서울의 또 다른 명소 성북구 안암동의 개운사입니다. 절의 이름이 운을 열어준다는 뜻으로 실제로 여기 개운사는 서울의 대명당 중에 대명당입니다. 고려대학교도 명당이지만 고려대학교를 처음 세울 때 이 개운사를 기점으로 해서 명당임을 확인하고 저쪽에다 지었던 것이죠. 근세에 탄어 스님께서 이 개운사의 암자인 저 대원암에서 화엄경을 번역을 교정하시고
집필을 하셨던 것으로 유명합니다. 스님께서는 한국이 간방이다, 동북방이라고 하는 뜻이죠. 그래서 서울에 오셔서도 서울의 간방이 동북방이 바로 이쪽 개운사 대호남 쪽이기 때문에 이쪽에 출석을 하시면서 우리 간산, 계룡산을 전체적으로 간산이라고 하고 한국 전체의 간방이 5대 산이잖아요. 그렇게 해서 다 인연 있는 곳들을 그렇게 찾아다니시면서 스님의 사상을 펼치셨습니다. 여러분 한번 복을 빌거나 소원을 성취하고 싶거나 참선 정진을 하시고 싶은 분들은 한 번쯤은 이 개운사에 오셔가지고 대웅전에 오셔서 간절한 마음으로 정진하고 기도를 한번 해보시면 어떻겠습니까? 불교를 만나기 어렵고 이 몸 받기도 어려운데 이 시대에 한국에 태어나서 이 불법을 만났으니 서울에서 이 좋은 명당을 한번 와보시는 것이 좋지 않겠습니까? 날씨가 좋을 때 이쪽 여기는 개운사 대웅전 바로 뒤에 있는 곳인데요. 여기 있는 바위들을 한번 보십시오. 한국의 백두산에서 흘러내려온 이 바위의 강력한 힘이 여기에 개운사 대웅전에 연결되어 있다는 거 여러분에게 알려드리고 싶었습니다. 도심 속 숨은 명당인 개운사. 숨겨진 명당에서 좋은 기운을 받으며 원하시는 소원을 빌어보는 시간을 가져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 서울의 명소는 용산구에 위치한 효창공원입니다. 서울 용산구 효창동에 위치한 역사적 공원으로 원래 정조의 아들 문효세자와 어머니 의빙성 씨의 묘소가 있던 효창원이었습니다. 현재는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주요 인물들, 특히 김구 선생의 묘소가 있는 장소로 잘 알려져 있는데요. 이곳은 한국 독립운동 역사와 관련된 중요한 유적지로 많은 이들에게 학습과 기념의 장소로 활용되고 있습니다. 김구 선생 안경이네. 김구 선생 안경으로. 효창공원은 역사적 의미 외에도 시민들이 휴식과 산책을 즐길 수 있는 공간으로 많은 사랑을 받고 있습니다. 효창공원 내부에는 삼의사묘가 자리 잡고 있는데요. 조국의 독립을 위해 몸바쳐 산화한 순국선열 이봉창, 윤봉길, 백정기, 그리고 안중근 의사의 가묘가 나란히 안장되어 있습니다. 삼의사 국민장은 한국 현대사 최초의 국민장으로 알려져 있는데요. 삼의사의 유해를 일본에서 회수한 아나키스트계 독립운동가들이 삼의사 국민장 봉장위원회를 발족해 7월 6일 삼의사의 장례인 국민장을 거행한 것입니다. 예, 여기는 서울의 명소 효창공원입니다. 뒤에 보이시는 우리 한국의 독립운동에 큰 기여를 하신 네 분의 의사가 모셔져 있습니다. 왼쪽부터 안중근 의사, 이봉창 의사, 윤봉길 의사, 백정기 의사의 묘역입니다. 안중근 의사의 경우에는 여순 감옥에서 순국하신 뒤에 아직 유해를 찾지 못해서 유해가 찾아서 모셔진다면 바로 저곳에 모실 준비를 하고 있는 곳입니다. 이곳은 원래 정조 임금이 맏아들이었던 문효세자가 세상을 뜨자 풍수에 관심이 많고 일가견이 있었던 정조 임금께서 이곳에 효창원을 마련해서 맏아들의 장례를 지냈던 그러한 장소였습니다. 일제는 이곳에서 다시 왕기가 또 서려서 부흥하게 될까봐 서삼릉으로 일산 지역 서삼릉으로 다 파묘해서 이장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쪽 주변에는 골프장을 짓고 운동장을 짓는 등 아주 망발을 범했던 그러한 장소인데요. 백범 김구 선생은 독립운동 하시기 전에
풍수 공부도 하셨다 그럽니다. 관상도 잘 보셨고. 그래서 나중에 내가 풍수 공부를 했기 때문에 이곳이 명당인 줄을 알아서 엄청난 20대, 30대에 한국 독립을 위해서 순국하신 이 의사들을 위해서 이러한 묘역을 만들어서 지금 우리가 참배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여기는 아주 명당입니다. 이곳에 오셔가지고 우리 민족 정기가 서려 있는 이곳, 한국의 이 청년들이 어떻게 국가와 민족을 위해서 목숨을 바쳐서 이렇게 순국했는지 그 어를 다시 새겼으면 좋겠습니다. 외국에서는 그런 말들을 합니다. 한국에서는 국가가 별로 해준 것도 없는데 왜 이렇게 많은 독립투사가 있었으며 그 이전에 의병이 있었고 스님들은 어째서 의승병으로 국가를 구하러 나갔으며 부녀자 안악내 노비 천민에 이르기까지 국가를 위해서 이렇게 몸을 던지고 애국심으로 나라를 지키는지 한국은 굉장히 미스터리한 나라다, 이렇게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이곳에 이렇게 날이 밝고 따뜻한 곳에 오시면은 아주 좋은 기운이 있으니 한국인의 얼과 혼이 깃들어 있는 이곳으로 한번 나들이 해 보셔도 좋겠습니다. 지금의 대한민국이 있기까지 국가와 국민을 위해 목숨을 바친 수많은 순국선열과 호국영령들이 있었습니다. 그분들의 숭고한 희생을 잠시 마음으로 남아 기려봅니다. 다음 서울의 명소인 국립서울현충원으로 가보겠습니다. 국립서울현충원은 대한민국의 국군 및 순국선열, 호국영령을 기리기 위한 국가적인 추모의 공간입니다. 이곳은 국가를 위해 희생한 군인들과 독립운동가들의 영혼을 추모하고 그들의 희생과 애국정신을 기리기 위해 설립됐습니다. 국립서울현충원 안에 문광 스님이 꼭 소개해주고 싶은 곳이 있다고 하는데요. 여기는 여러분들 다 아시는 서울의 동작동 국립묘지 아닙니다. 여기는 이승만, 박정희, 김대중, 김영삼 대통령의 묘역이 있고 장군묘역, 일반 사병의 묘역, 애국지사들 묘역이 다 있는데 이 가운데서도 이 동작동 국립묘지에 시작이 된 아주 서울에 숨어있는 명당, 명소가 있는데요. 바로 조선시대 창빈 안씨 묘역입니다. 우리 그리로 한번 가보시겠습니다. 이곳이 바로 국립서울현충원 안에 위치한 창빈 안씨묘입니다. 조선 11대 왕인 중종의 후궁이자 선조의 할머니인 창빈 안씨묘가 있어 동작릉이라 부릅니다. 원래 후궁의 무덤은 그냥 묘라고 하지만 창빈 안씨묘는 동작릉이라고 높여 불렀는데요. 그 이유는 손자인 선조가 14대 왕에 오른 후 마지막 왕인 27대 순종까지 그 후손들이 왕위를 계승했기 때문인 것으로 추측되고 있습니다. 창빈 안씨 신도비는 창빈 안씨묘를 설명하고 그 이장을 기록한 비석입니다. 신도비를 통해 조선 왕실에서 묘자리를 중요시했던 풍수지리 신앙을 엿볼 수 있고 선조가 왕위에 오르게 된 배경과 이를 신도비에 기록한 점에서 역사적인 가치를 지니고 있습니다. 여기는 창빈 안씨의 신도비 비명이 있는 곳입니다. 조선시대 후궁의 묘역에 신도비가 있기 힘든데요. 여기는 손자가 선조에 등극함으로 인해서 그 이후에 조선조의 모든 왕들은 이 창빈 안씨의 자손입니다. 고종 순종에 이르기까지. 그래서 이렇게 이 묘역에 신도비가 있는 특이한 형태가 되어 있죠.
이 신도비는 역사적 의미와 함께 현재에도 많은 사람들의 관심을 끌고 있는데요. 풍수학계에선 창빈 안씨 묘터를 최고의 명당으로 꼽습니다. 창빈 안씨 묘는 혈이 지나는 좌청룡 우백호의 중심에 위치해 있으며 주변으로 이승만, 박정희, 김영삼, 김대중 등 전직 대통령의 묘가 둘러싸듯 들어서 있죠. 그리고 마치 비밀 정원처럼 외부에 노출되지 않고 숨겨진 듯 자리 잡고 있습니다. 여기야말로 서울에 숨어있는 명당 중의 명당입니다. 여기는 동작동 국립묘지 안에 위치하고 있는 창빈 안씨의 묘역인데요. 이분은 조선조 중종의 후궁이었습니다. 여인천하로 잘 알려진 문정왕후가 그때 왕비였는데요. 중종이 승하하고 난 뒤에 모든 후궁들은 왕궁에서 나가야 되지만 문정왕후가 특히 아껴서 왕궁에 있게 하기도 했던 아주 그 마음이 착하고 아주 그 행실이 굉장히 바른 좋은 분이셨던 모양입니다. 그래서 문정왕후도 총애를 했는데요. 명종이 승하하자 이 창빈 안씨의 손자인 선조가 왕위에 오르게 됩니다. 그래서 예전에 이제 흥선대원군은 본인은 왕이 아닌데 아들이 왕이 됐을 때 대원군이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분의 아들인 이 덕훈군이 덕훈대원군, 처음으로 대원군 칭호를 받게 되고, 그 이후에 조선조가 이 왕조가 끝날 때까지 모두가 창빈 안씨의 자손들이 왕위에 오르게 되었던 겁니다. 그래서 여기는 동작릉이라고 이름을 했고 이곳이 동작구, 동작동이 됐던 겁니다. 동작호란형이라 이 공작이 이렇게 날개를 펴고 알을 품고 있는 자리라고 하는 곳입니다. 그래서 현재도 그 이후에 현대의 동작동 국립묘지 현충을 여기에 자리를 했을 때 바로 이 주맥이, 주혈이 바로 이 창빈 안씨의 묘이고, 이것을 볼 때 음택풍수도 이 미신이 아니라고 하는 것이 드러났지요. 그래서 서울에 있는 모든 분들은 한번 여기 오셔서 한번 참배를 한번 하시면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명당이라는 곳은 바람이 세게 불지 않고 항상 마음이 평온하게 하는 곳이고, 이렇게 동기 가뭄으로 인해서 자손까지 발복하게 된다. 실효를 해서 정확하게 명당에다 딱 진열 명당을 쓰지 못해서 문제가 생긴 것이지, 그러한 안목은 조선시대 그 이전에 고려시대 그 이전에 스님들에 의해서 한국의 풍수지리가 연원했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들을 우리가 믿게 됩니다. 서울에 숨어 있는 명소, 이 창빈 안씨의 묘야말로 서울의 대표적인 명당 중에 명당이라고 할 만하니, 여기 오셔가지고 우리 순국 선열들, 그리고 우국지사들, 나라를 위해서 몸을 바치신 모든 군인들, 아주 그분들을 참배를 하면서 창빈 안씨가 깃들어져 있는 이곳에서 이 품 안에 모든 우리나라의 국가를 위했던 분들이 계신다라고 하는 그런 어를 다시 한번 되새겨 봤으면 좋겠습니다. 창빈 안씨묘는 단순한 역사적 장소를 넘어서 왕실의 명당으로서 중요한 의미를 지니고 있습니다. 창빈 안씨묘에 방문하셔서 명당의 기운을 느껴보시길 바랍니다. 다음은 한강의 중심에 위치한 작은 섬, 노들섬으로 가보겠습니다. 한강을 가로지르는 용산구와 영등포구 사이에 자리한 노들섬은 한때 산업 용지였지만 최근에는 문화와 자연을 즐길 수 있는 복합 공간으로 재탄생했습니다. 시민들이 자연과 예술을 동시에 즐길 수 있는 매력적인 공간이죠. 여기는 이제 서울의 숨은 명소와 명당의 이제 오늘 마지막 장소인 노들섬입니다. 이 뒤에 여의도 63 빌딩이 보이고 멋진 이게 한강이 이렇게 쫙 펼쳐져 있는데요. 여러분들은 이 노들섬이 용의 여의주라는 사실을 알고 계시는지요? 용산으로 흘러내려오는 두 마리 용이 이 서로 여의주를 다투고 있다 해서 쌍용쟁주의 명당이다 하는 곳이 바로 이 노들섬입니다.
일제가 한국의 길을 끊기 위해서 용산 철교를 내고 뒤에 보이시는 저런 한강 철교도 내서 우리 마치 목에 이렇게 이 칼을 들이대듯이 이렇게 철도를 만들어서 침략의 야욕을 부렸습니다. 그러나 이 용의 여의주는 이제 시드니 오페라 하우스처럼 많은 공연장이 생기고 용의 여의주처럼 번쩍번쩍 불이 빛나는 그런 멋진 장소로 변해가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제 용산 시대에서 앞에서 보셨던 광화문이나 그 다음에 경복궁 그리고 청와대 시대를 거쳐서 한강이 굉장히 커졌습니다. 그리고 서울이 굉장히 넓어졌고요. 그래서 청계천을 중심으로 4대 도성 안에서 살던 서울이 이제 세계적인 도시로 강남이 개발되고 청계천이 아닌 이 한강이 서울의 중심인 그런 아주 큰 도시로 변모했습니다. 타너 스님 말씀하셨듯이 이제 계룡산 시대가 온다고 했는데요. 용산에서 용의 머리 부분에 정수리에 봉황의 벼슬이 생기면 계룡산이 된다고 했습니다. 이제 모든 우리의 기운이 계룡산으로 향해 가고 있는 시점이 됐다고 타너 스님 말씀하셨습니다. 세종시로 뒤에 있는 63빌딩이 있는 저 여의도에 국회가 이전을 하게 될 것이고 앞으로 대통령실도 그리로 이전하게 될 가능성이 굉장히 많다고 하는데요. 용산의 힘이 천자의 힘을 가지고 있다고 한다면 앞으로 계룡산은 세계 정신문명의 수도가 되는 기운이 있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보시는 이 한강물이 풍수에서는 사람의 수량이고 재물의 양이고 돈의 양이라고 했습니다. 수도가 혹시라도 이전을 하더라도 걱정할 필요가 하나도 없습니다. 서울에 있는 모든 사람들의 인구는 줄지 않을 것이며 이곳 서울은 세계적인 역사와 고도, 그 다음에 문화와 예술, 경제와 미학이 숨쉬는 아주 멋진 세계적인 도시로 끊임없이 발전해 나갈 것이 분명합니다. 한국의 서울 그리고 우리나라의 모든 곳들은 이렇게 좋은 숨어있는 명소들이 많이 있습니다. BTN 30주년 특집 한국학 에세이 서울에 숨어있는 명소와 명당을 마치면서 여러분들 한국인임을 자긍하시고 한국이 얼마나 위대한 땅이며 한국 땅이 얼마나 좋은 수승한 터전인지 여러분들께서 다시 한번 만끽하시고 인식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으로 모두 한국학 에세이 특집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BTN 30주년 특집 한국학 에세이를 통해 다녀본 서울의 명당과 명소 어떠셨나요? 그동안 알지 못했던 서울의 역사와 가치를 재발견하셨길 바라봅니다.